저희는 할래살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원세 그리고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어그 기펜슈타인 콘스트호프슐레 할레라는 곳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과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과예요. 독일 미대 입시를 했던 시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2월쯤 원서 접수를 했죠. 그리고 2020년 초반부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첫 결과가 2020년 6월쯤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독일어 어학 레벨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2021년 10월부터 이곳 할레에서 겨울학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방학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마페가 도대체 어떤 식인지 감이 전혀 안 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마페를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입시 당시에는 코로나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디지털로 마페를 제출했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했던 곳은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할레에 있는 학교랑 바이마르에 있는 바우하우스랑 베를린에 있는 무데카를 지원을 했었어요. 운이 좋게 세 군데 다 마페를 합격을 했었고, 할레 인터뷰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 다른 학교의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제 할레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디자인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퇴사를 하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마다 시작점이 다 달라요. 독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예를 들면 문과대 같은 데를 다니다가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서 온 경우도 있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미술을 준비를 하는데 그걸 독일 미대를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마페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어떤지 나의 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자연이나 사물들을 관찰을 하고 그 원리를 파악을 해서 그 원리를 제품 디자인으로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제품 디자인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료들로 실험을 한 프로젝트를 이제 마페에 넣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미대 입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계속 스케치하고 그냥 정해져 있는 틀대로 그리고 하는 게 다였다면은 독일 미대 입시는 내가 진짜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아직 대학교 한 학기밖에 안 다녔지만 그 앞에 마페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게 더 많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지?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해나갈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도 좀 굳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마페를 준비하실 때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거를 모르시겠다면 일단 스케치부터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희도 처음에는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이제 아뜰리에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스케치를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케치를 하면은 그걸 색이나 재질이나 이런 걸 관찰하는 게 더 재미있었다면 오빠는 그것의 원리나 구조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작은 부분에서 이 마페가 또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걸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국에서 통용되는 포트폴리오와 독일 마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 마페는 맨 처음에 만들 때 내가 뭘 만들어야지? 라고 목표점을 정하고 시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이번에는 드론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딱 드론 이러고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만들어야지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다가 저 새가 어떻게 나네? 이런 원리로 나는구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드론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거에 보여주는 데에서도 좀 드러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자연의 원리나 이런 것부터 디자인을 시작을 했다면 진짜 제가 보여주는 순서도 내가 어떤 곳에서 디자인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해서 어떻게 제품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마페에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포트폴리오 기업들한테 제출하듯이 자 들어온 예쁘지 하고 쾅 보여주면은 얘네들은 뭐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온 건데? 를 물어보거든요. 얘가 예쁘고 말고는 관심이 없고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이 되었고 네가 이걸 만들면서 뭘 느꼈고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들한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그런 과정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틀리에를 갔어요. 키를은 이미 다 갖춰져 있었지만 사고 과정이 전혀 독일 마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 개조를 했죠. 저희는 맨 처음에 버릇대로 의자 만든다 이러고 의자를 향해 갔었는데 이제 그 도와주시는 선생님은 그렇게 바로 의자로 가면 안 되고요 하고 돌려놓은 다음에 관찰부터 다시 하세요 라고 해서 관찰부터 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정말 의자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 미대 입시는 스킬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를 들면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실물처럼 그려야 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다면 독일 미대 입시에서는 그게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리게 되는 수업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변을 보면은 물론 잘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몰라맨 수준으로 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느냐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다룰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좀 제품 디자인에 일단 국한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만들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만들어보고 실험해보고 좀 부딪혀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보통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물론 이건 디자인을 안 배우신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배웠다 보니까 컴퓨터 툴도 이제 다룰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컴퓨터 툴 안에서 이제 구현을 시키던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 스케치를 하고 그걸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봐요. 이제 그런 좀 부딪혀보고 만들어보고 실제로 뭔가 제품을 어떻게든 구현을 시켜보려는 그런 의지? 굉장히 조악하더라도 종이로라도 만들어보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진짜 만들어봐야지 이게 뭔지, 이게 무게가 어디 잡히고, 이게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크기고 이게 느껴지니까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페를 제출을 할 때. 렌더링 예쁘게 이미지 정말 프로 디자이너처럼 쫙 된 걸 보여주는 것보다 작은 조악한 모형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종이, 철사,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원리나 아니면 뭐 생김새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그럼 확실히 마페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제출을 하고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트폴리오를 한국에서 들고 온 게 많았잖아요. 22개의 막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는데 전멸하고 전 2개, 남주는 1개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제가 2개를 만들고 남주도 2개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12월부터 1월까지 한 2달 정도 되게 집중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랑 같이 아틀리에 다니던 분들은 그러니까 아예 미술 배운 적이 없는 베이스가 전혀 없는 분들은 반년에서 길면 1년? 네,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되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프로젝트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4개 막 하긴 했지만 프로젝트 안에 함축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고 의미가 되게 있다면 하나를 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하나가 흔하진 않지만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손을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자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제 거 마페를 아예 띄워드릴 건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 마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개고요. 이제 첫 번째 거는 길에서는 짧은 휴식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인스퍼레이션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깐 쉴 때 벽에 기대거나 그러는 거.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나 그 지하철역,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뭘 기다릴 때 잠깐 벽에 기대서 쉬기도 하고 난간에 막 살짝 걸쳐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 인스퍼레이션이었고, 그래서 그런 포즈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일단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그런 포즈들을 취해보면서 그거를 콜라주를 냈어요. 그래서 자세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어딘가에 기대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 모양도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기대는 곳들의 모양도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로 그 자세들과 기대는 곳을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양을 겹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고, 이런 모양으로 의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모양들이 겹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철사를 이용해서 자그마한 모형들을 만들었어요. 그걸 사진을 찍고 밖에서 찍었던 사람들의 모습에 콜라주를 또 따로 하고, 그리고 스케치를 해보기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을 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디자인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보통 다른 친구들 보면은 모델링 렌더링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형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바람을 이용한 프로젝트였는데,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독일 포트폴리오들, 그러니까 마페들의 가장 흔한 것들이 자연물을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물, 아니면 바람, 이런 것들 주변에서 꼭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바람을 이제 주변을 관찰하면서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저는 시각화를 해가지고 다른 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 제가 이제 소위 꽂혔던 바람은 지하철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독일은, 베를린은 이제 스크린 도어가 없거든요, 한국과 달리.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그것도 꽤 센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바람을 찾아내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바람들을 찾아다녔고 스케치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로 바람개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방울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낸다거나 그리고 바람개비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등등의 실험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로 이제 발전 과정을 쭉 이렇게 만든 거죠. 스케치를 하고 실제로 이거는 들고 나가서 영상을 찍어보기도 하고, 들고 나가서 지하철에 가만히 서서 이러고 기다려보고 이게 작동이 잘 되나를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트병을 잘라서 프로펠러를 만든 다음에 드라이기로도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 바람이 불면 프로펠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걸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 설치물을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바람이 불면은 위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철로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뭐 우리나라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올라가면서 pass off,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조심해 라는 글자가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벽에 뜨는 거죠. 그런 취지의 공공 디자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눕거나 서거나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거는 물에서 뭘 찾아내보려고 물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얕으면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데, 물이 깊으면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인다. 이제 공기는 사람이 누르면 잘 눌리는데 물은 사람이 눌러도 잘 눌리지 않는다. 그리고 안에 뭔가를 채워 넣으면은 물 수면 높이가 높아진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일러스트로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그리고 나니까 한 가지가 이제 좀 재밌어 보이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물의 표면적이 용기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똑바로 서 있으면은 물 표면적이 작지만 기울일수록 넓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꽃을 한 개 꼽다가도 넓어지니까 여러 개 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도면도 치고 그러면서 꽃병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크릴을 문방구 같은 데서 사와서 자른 다음에 이제 접합을 하고, 그리고 물을 채워서 실제로
정말 시중에 파는 제품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제 이거 교수님들이 볼 때 아 얘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를 결과물로 보여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 꽂을 수 있는 거 눕히면은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꽃병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감정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갈대를 관찰하고 그리고 파도, 사람의 표정 그리고 이런 직사각형들의 배열 이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인스퍼레이션을 받은 거죠. 재료는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기와 그리고 이제 석고 시멘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데 스케치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사를 끼우고 그리고 안에는 LED 기판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실물은 한국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마페였기 때문에 이것만 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하면서 스케치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종합본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추가로 첨부를 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등이에요. 스탠드 등을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스케치를 한 거고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를 스케치를 한 건데 이게 나 잘 그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뭘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나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큰 것 같아요. 보통 보려고 그냥 보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샤워호스랑 그리고 그 이사용에 쓰는 공기 뽁뽁이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소묘를 했었고 물컵과 나뭇가지, 수도꼭지 이런 것도 소묘를 했었죠. 그리고 이건 새들, 베를린에 새가 굉장히 많아요. 까마귀, 참새, 비둘기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직접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걸 보고 스케치를 하고 색칠도 하고 싶으면 색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비집과 또 칼새집 이런 건데 그런 것도 그렸고 이건 목공에서 많이 쓰는 클램프인데 클램프를 그리면서 이제 클램프가 어떻게 쓰이는지 원리 같은 것들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건 캔따개인데 캔따개도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런 원리를 그렸었던 거 그런 거고요. 스피커 단면도랑 그리고 왼쪽은 지퍼의 원리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나사형 의자의 원리 그런 것들을 그렸어요. 이거는 캠핑용 기름등인데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 원리와 그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건 병뚜껑과 병뚜껑 이게 병뚜껑의 홈이 몇 개인지 그리고 뭐 스크류는 몇 번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그리면서 알 수 있었고요. 자전거 벨 이건 자전거 벨 그거 내부 구조를 그렸던 거고요. 풍경도 그렸어요. 갈대밭과 갈대 독일에 호수가 많아서 갈대밭이 좀 흔해요. 그리고 길 건널목도 그렸었고 파도 같은 것들도 그렸고 이것 같은 경우에 스프링을 가지고 이제 상상도 같은 거를 그려본 건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특성을 찾으면서 자유롭게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 조금 웃긴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른 원리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손전등을 그린 거고 이건 빛의 원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가까우면 이제 꺼진 것처럼 보이고 떨어뜨리면 빛이 반지고 이런 부분을 그린 거죠. 네, 이제 저희 마페는 끝! 이제 제 마페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마페 가장 앞부분에는 스케치를 한 걸 넣었어요. 자연을 스케치를 한 걸 넣었는데 먼저 선인장과 화분을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부분들을 함께 스케치해줬어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펜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많이 했고 저는 연필이나 색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틀리에에 있던 화분을 스케치를 했고요. 단면을 잘라서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시선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맥도 함께 그려보기도 하고 줄기 단면도 관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귤이랑 이상하게 생긴
브로콜리과의 식물인데요. 귤 껍질을 보기도 하고 귤 알갱이를 하나하나 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저의 첫 번째 디자인 프로젝트였던 재료 실험입니다. 5가지 재료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메론, 달걀, 아보카도, 귤, 라임 껍질을 이용한 재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메론 껍질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메론 껍질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실험을 한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이 메론 껍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오른쪽 위에 적어줬어요. 예를 들면 가볍고 약간 탄성이 있고 약간 비친다 이런 식으로 재료의 특성을 발견한 걸 적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책 하나를 딱 예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노트를 사진을 찍은 걸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페이지도 메론에 대한 건데요. 메론 껍질을 말아서 말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단단한 어떤 이런 빨대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언가를 끼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종이도 한번 끼워보고 이쑤시개도 한번 끼워보고 이쑤시개를 끼워서 블록처럼 이 메론 껍질들을 이어보기도 하는 식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빨대같이 생긴 메론 껍질들을 어떻게 이어붙이고 또 다르게 가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왼쪽 아래에다가 적어줬고 그 위에는 이걸 얼마나 말렸고 어떻게 말렸고 좀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실험했는지에 대한 거를 기록을 했어요. 오른쪽도 똑같이 메론 껍질인데요. 메론 껍질을 평평하게 이어붙여서 마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종이처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메론 가죽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제가 해줬어요. 또 메론을 겹쳐서 쌓아서 말렸을 때는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사이사이에 풀을 넣어서 쌓아서 말려보기도 했고 그 아래는 펄프로 만들어진 찰흙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메론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완성된 메론 껍질 재료고 이 메론 껍질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함께 적어줬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메론 껍질들로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에 이 재료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제가 하면서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론 껍질은 되게 돌기가 많으니까 마찰력이 있는 재료인 것 같아서 핸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미적으로 예쁘기 때문에 타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까 발견했던 끼울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거나 마치 블록처럼 끼워서 액세서리 거치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레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끼워서 파티션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혹은 오른쪽은 빨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상상한 것들을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를 해서 남겨놨고요. 그 다음 재료는 계란 껍질입니다. 계란 껍질은 이제 겉에 있는 주황색 껍질도 있지만 안에 하얀색 껍질도 있어요. 이 껍질을 되게 재미있게 느껴서 이 껍질을 이용한 실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왼쪽에는 어떻게 이 껍질을 추출을 해냈는지 저희 노가다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껍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심히 떨어뜨려가지고 쌓아서 말아가지고 말렸다 하는 식의 실험 과정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실험 결과물인데요. 이렇게 하얀 이 껍질들을 이용해가지고 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딱딱하고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색깔을 내면 어떨까 해서 블루베리 껍질을 이용을 해서 천연 염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 이 펜입니다. 되게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란 껍질을 얇게 어떤 돔 형태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론 껍질로 만든 펜과 계란 껍질로 만든 펜의 무게를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이게 플라스틱보다 가볍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강조를 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건 메론 껍질로 만든 펜인데 앞부분은 계란 껍질을 이용을 해서 블루베리로 염색한 계란 껍질을 이용을 한 펜입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컵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컵도 스케치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계란 껍질을 염색을 하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건조한 후에 말렸더니 마블링이 생겨서 이 점이 굉장히 재밌어서 또 함께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계란 껍질로 만든 안경이고요.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도 굉장히 재밌는 재료였어요. 아보카도는 정말 동물의 가죽과 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보카도를 텍스타일처럼 이렇게 겹쳐서 꼬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말렸더니 마치 가죽 가방의 손잡이 같은 형태와 질감과 재질이 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어요. 잘 붙지 않는다라고 독일어로 써놨는데요. 실패도 경험이니까요. 함께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특징이었던 거는 실패한 것도 다 기록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 성공한 거 아니면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뭘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패한 것도 넣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 껍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을 제가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귤입니다. 귤 껍질을 자잘하게 조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와 조금 더 큰 알갱이를 쌀죽에 개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굳혀봤는데요. 조금 더 큰 알갱이는 굳었을 때 이렇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알갱이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그 색감이 되게 지금 이 사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실험이었죠. 그 다음 것 같은 경우에는 귤 껍질의 그 주황색 부분은 없애고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만 이용했던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귤 껍질을 길게 잘라서 이것도 텍스타일처럼 겹쳐서 말려보았던 실험입니다. 오른쪽은 곰팡이를 만들었어요. 곰팡이를 만들기 싫었는데 이걸 이렇게 겹쳐서 공기 안 통하게 말리니까 완전 그냥 곰팡이가 생겨버려서 또 실패의 경험으로 제 앞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돌돌 말아서 말렸던 귤인데요. 이건 제가 인스퍼레이션을 받았던 게 행운목이라는 나무가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귤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말려볼까? 하는 것에서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던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위에가 아직 안 마른 거, 아래가 다 마른 거 깨끗하게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임도 껍질을 다 벗겨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말려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재료 실험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장에는 이 재료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친환경 재료를 만들 것이다. 이 한 장에서 딱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묻어버려서 썩힐 수 있다. 이건 정말 친환경적이다. 그런 걸 표현해준 거죠. 다음은 프로덕트 짜힘, 그러니까 프로덕트 스케치입니다. 오빠처럼 제품의 성질을 스케치를 해보려고 했고요. 고무장갑과 손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보았고, 아래는 샤프심 뚜껑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그라인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바퀴와 휴지와 페트병을 스케치를 한 걸 함께 넣었고, 두 번째 저희 디자인 프로젝트를 넣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의자예요. 제가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아이 의자를 보고서 인스피레이션을 받게 되었는데, 아기들은 굉장히 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의자는 얼마 안 쓰고 버려져야 될 때가 많은데, 내 아기 의자가 어른이 돼서도 쓸 수 있다면, 혹은 아이의 엄마나 아빠도 함께 쓸 수 있다면 이 의자는 버려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고요. 아이와 어른의 그 키 차이를 오고 갈 수 있는 의자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크면서 나무도 함께 자라서 아이의 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어른이 돼서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토끼풀을 빨리 기를 수 있는 풀이 토끼풀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끼풀을 기르면서 실험도 해봤어요. 이렇게 직접 토끼풀을 심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의자의 높이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스케치들이고요. 그리고 앞장에서 했던 스케치들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형태들을 뽑아서 종이로 직접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저와 인터넷에서 찾은 꼬마 아이를 콜라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을 이용한 의자의 높낮이 변화에 굉장히 재미를 느껴서 밖에 나가서 직접 천을 걸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천의 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휴지랑 철사를 이용해서 조그마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제가 한국에서 맡겨서 제작을 했던 의자라서 어떻게 이걸 맡기고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의자는 이렇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제가 렌더링을 한 거고, 오빠가 말했듯이 이 렌더링은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넣어서 함께 이제 보여주는 게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디자인 프로젝트였던 미어치백 mö블인데 다용도 가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에서 재미있는 형태를 발견을 해서 이거를 또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만들어진 종이 형태를 제가 움직여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구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판자가 이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링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스케치를 관련해서 넣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코디언의 형태가 또 다른 어떤 타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또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무한대로 접어져 있는 이 가구를 막대기 하나를 이 구멍에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사물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의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탁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고양이 캣타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스케치를 해봤고요. 이제 끝이네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독일 디자인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마패들을 보여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